12월 19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씨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범진보 진영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48.5%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민의힘이 벌써 5번째 비대위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번에도 친윤 돌려막기 수순으로 민심에 부합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삼성그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3분기 조사에 이어 4분기 조사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재벌그룹과 총수로 꼽혔습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고분양가의 선호 지역에 대한 청약 당첨 기준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상황이어서 청약통장 이탈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을 쓰면 탄핵하겠다던 민주당의 경고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거부권은 되고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논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씨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범진보 진영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48.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57.2%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지목한 응답은 27.3%로 2배가량의 격차가 났습니다.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48.5%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9.4%, 김부겸 전 국무총리 7.4%, 김경수 전 경남지사 4.0%, 이광재 전 광원지사 1.1%, 김두관 전 경남지사 1.9% 순이었습니다. 진보층으로 한정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70%를 넘어선 73.4%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79.7%로 80%에 달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16.6%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1.4%, 홍준표 대구시장 10.1%, 오세훈 서울시장 8.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6.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5.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7% 순이었습니다. 보수층으로 한정하면 홍준표 20.9%, 한동훈 19.1%, 오세훈 15.8%로 세 사람이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동훈 24.4%, 홍준표 23.8%, 오세훈 21.9%로 보수층 여론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0.4%, 국민의힘 25.8%, 전국혁신당 5.5%, 개혁신당 4.3%, 진보당 1.2%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6일에서 17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벌써 5번째 비대위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번에도 친윤 돌려막기 수순으로 어떤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더라도 민심에 부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성 없는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유지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벌써
5번째 비대위 체제입니다. 이번에도 친윤 돌려막기 수순으로 어떤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더라도 민심에 부합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 대다수는 친윤계 혹은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윤석열 씨 탄핵에 반대해 왔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한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의 증거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며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비대위원장 겸직 가능성이 제기되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한 주역입니다. 원외에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삼성그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3분기 조사에 이어 4분기 조사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재벌그룹과 총수로 꼽혔습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3분기 조사에 이어 이번 4분기 조사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재벌그룹과 총수로 꼽혔습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조금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국내 10대 재벌그룹 가운데 어느 그룹을 가장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43.6%가 삼성그룹을 꼽았습니다. 또 국내 10대 재벌그룹 총수 가운데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33.5%는 이재용 회장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가장 기업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엔 국민 25.0%는 이재용 회장을, 22.4%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이재용 회장이 앞서 있었던과 비교하면 달라진 양상입니다. 3분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 능력 평가는 31.2%에서 25.0%로 6.2%포인트 크게 하락했습니다. 누가 우리 사회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26.5%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16.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2%의 선택을 받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입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 삼성전자가 내년 반도체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사업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반도체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탄핵 가결로 인한 경영 변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화두는 HBM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물량 공세에 대한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안이 주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저소득층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고소득층 10명 중 9명은 높은 소득을 유지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벽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기준 저소득층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상위 20%는 10명 중 9명이 높은 소득을 유지해 우리나라의 소득 계급이 매우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통계청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이동 통계를 개발해 처음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소득자료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100만 명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소득 분위가 이동한 사람은 34.9%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35%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기준 빈곤층인 1분위의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분위 10명 중 7명은 이듬해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뜻인데요.
반면 2022년 5분위의 유지율은 86%로 0.3%포인트 줄었는데요. 전년보다 유지율이 소폭 줄긴 했지만 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은 2022년에도 5분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분위에 비해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유지 비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다는 점은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유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 세대 아니면 높은 분위에 있다가 소득 1분위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다시 높은 소득 분위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평등 가능성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심화하면서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기존보다 젊은 리더십을 앞세웠고 재무통 CEO 수가 늘어났습니다. 건설사들의 경기 부진 타겟책을 홍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심화하면서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수장을 교체했습니다. 또 임직원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사업본부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 정기인사에서 이한우 주택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 부사장에 내정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재무전략가인 주우정 기아자동차 재경본부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표로 내정했습니다. HDC그룹은 HDC 정경구 대표를 HDC 현대산업개발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DLNC는 지난 8월 DL건설 대표이사를 겸임하던 박상신 주택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SK에코플랜트도 지난 7월 대표를 김영근 전 SKENS 재무부문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재무전문가로 꼽히는 전중선 포스코 ENC 사장은 지난 3월 취임했습니다. 위기 타개를 위해 오너 일가가 전면에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대우건설은 지난달 정찬성 중원그룹 회장이사인 김보현 전 총괄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에 내정했습니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수장이 유임된 곳은 삼성물산 오세철 사장과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뿐입니다. GS건설은 지난해 10월 오너 4세 허윤용 사장을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원가율 악화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새 수장들은 조직 쇄신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고분양가의 선호 지역에 대한 청약 당첨 기준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한 달 전보다 11만 명 이상 줄어 2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망세 짙은 시장 상황의 청약통장 이탈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로 높아지는 아파트 분양가에 선호지역 청약 당첨 기준도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이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0월보다 11만 176명이 감소했습니다. 2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정부가 올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확대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지만 청약통장 인기는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첨 가점이 높아지면서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데다 당첨이 되더라도 치솟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720만 7천 원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모든 평형 평균 분양가가 평당 4,500만 원을 넘는 등 고분양가 추세가 뚜렷합니다. 서울 경기에 공공택지, 분상제 적용되면 1000대 1, 당첨에 대한 확률적인 면에서 좀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차라리 기존 구축매입, 입주 5년 차나 10년 차 이하 이런 쪽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청약통장 해지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청약 당첨 가점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청약통장 이탈 행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당첨자 발표를 한 서울 30개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63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커트라인 평균은 72점에 달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원입니다. 우리나라 AI 산업의 지능과 규제를 아우르는 AI 기본법이 국회 통과의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개문발차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판단 기준 등 우려도 여전합니다. 배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AI 기본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통과의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내 제정이 마무리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개정하는 방식으로 AI 기본법 제정을 개문발차하기로 결론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업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업계는 19개 법안을 병합한 과방위 대안 법안에 새롭게 추가된 사실조사 항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정부가 사실조사 명분으로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게끔 해 악의적 민원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는데요. 과기정통부는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탄원 투서 등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역량 AI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신체, 기본권 등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를 해야 하지만 어디까지를 고역량 AI로 정립할지,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명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불확실성 제거를 목적으로 법안이 제정됐기에 추후 시행령으로 빠르게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전형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올 거고.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지난달 LG화학,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3사가 에탄 공동구매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함께 협상해왔던 롯데케미칼은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LG화학,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3사가 에탄 공동구매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며 지지부진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함께 협상해왔던 롯데케미칼은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미국에 이미 에탄 시설이 있어서 추가 투자에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에 협상 테이블에서도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공동구매에 동의하는 3사 간 협상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롯데케미칼이 빠져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정부 협의도 4사가 힘을 모으는 게 유리했지만 3사만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군 해군 함정 MRO 사업을 2차례 수주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글로벌 패권국인 미국의 군함 시장은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과 기술, 신뢰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성공적인 MRO 사업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최초로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을 2차례 수주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8월 4만 톤 규모의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의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조선소 중 최초 수행하는 사업이라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하나온션은 두 번째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3만 1000톤급 규모의 미국 해군 급료함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이 연간 20조 원 규모, 글로벌 함정 MRO 사업 시장은 연간 8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해양방산 업체들의 MRO 사업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해군 MRO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은 내년 본격적인 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쌓인 일감으로 울산 조선소에 도크가 꽉 차 있어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함정 사업과 관련해 치열한 경쟁 관계로 있습니다. 다만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가 워낙 커 협업의 개념으로 수주를 나눠하는 방향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한국GM이 노조 리스크와 트럼프 2기 재집권 리스크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노조 부당 해고와 총파업 등 노조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진수 기자입니다. 한국 GM이 노조 리스크와 트럼프 2기 재집권 리스크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GM 노조는 회사의 부당한 조처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동자들 가운데 한국 GM 지부 안규백 지부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노조는 회사가 교섭과 단체 협약의 중요한 파트너를 해고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총파업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결에 따른 금속노조의 총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미 수출이 90%를 차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비상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시장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내려갔지만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관리 명분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올려놓은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성주 기자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시장금리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은 18일 3.05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인 12월 18일 3.853%에 비하면 0.879%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변동형 주담대금리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도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3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여전히 가계대출 관리 명목으로 올린 가상금리는 조정하지 않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리 인하 체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되면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저희.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고음이 켜지자 인위적인 가상금리 조정으로 대출금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여신 전문 금융사인 M캐피탈 인수를 확정했습니다. 여신 업무 영역 확장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노린다는 목표인데요. 다만 자회사 편입 효과가 드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사회를 열고 우선 매수권 행사를 통해 M캐피탈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주식매매 계약 체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남았습니다.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M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제도권 금융사 인수는 지난 2013년 컨소시엄을 통해 MG손해보험을 인수한 후 처음입니다. 이번 인수는 여신 업무 영역 확장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다만 자회사 편입 효과가 드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여파로 인한 새마을금고 자체의 건전성 관리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재무 건전성 악화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M캐피탈의 유동성도 챙겨야 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유진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매도 가능 수량이 줄어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은 내년에도 활기를 띨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상민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내년도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 55분 10만 8,357달러를 기록하며 3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알고리즘 트레이닝 기업 프레스토 랩스 산하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긍정적인 전망은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주요 가상화폐 채굴사들은 최근 비트코인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레스토 리서치는 비트코인이 여러 사이클을 거치며
일반 대중에게 디지털금 혹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미국 게임사 블리자드가 한국 회사 카카오게임즈를 웃고 울게 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 디아블로 시리즈의 영향을 받은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 2가 초반 흥행에 성공했지만 정작 블리자드 출신 개발자가 만든 스톰게이트는 반등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범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블리자드 덕분에 웃다가 울고 있습니다. 블리자드 디아블로 시리즈의 영향을 받은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 2가 초반 흥행에 성공한 반면 정작 블리자드 출신 개발자가 만든 스톰게이트는 반등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최근 24시간 최대 접속자 41만여 명을 기록했는데 스톰게이트는 동시 접속자 수가 150명에 불과했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시리즈는 디아블로2의 여러 요소를 발전시킨 핵앤슬래시 게임인데요. 이번에 출시한 2편에서 구르기를 도입하는 등 시원한 액션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반면 블리자드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스톰게이트는 기존 블리자드 게임보다 나은 점을 못 찾겠다는 평가를 받으며 반등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두 게임을 국내 배급하는 카카오게임즈는 패스 오브 엑자일의 대중성을 계속 넓히고 스톰게이트의 완성도를 꾸준히 높여 정식 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윤석열 씨의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윤 씨의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윤 씨의 수사를 주도하게 된 만큼 오늘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12월 19일 목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